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영상에 이어서 깍지 쓰는 법, 깍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활을 거는지에 관한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핸드폰 거치대를 하나 구입을 해서 좀 더 퀄리티 높은 영상을 위해 자, 그러면 저번에 나왔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 활, 이 활이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이 활의 이 잡는 부분, 이 부분을 중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통에서 이 중통의 윗부분을, 물론 굉장히 이 부분마다 그 명칭이 다 다릅니다. 여기는 뭐 고자부터 시작을 해서 뭐 무슨 모노금, 바도금 등등등 엄청 많은데, 일단은 이 위쪽은 그냥 윗장, 그리고 이 중통을 기준으로 이 아래쪽은 아랫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시위 혹은 현이라고 부릅니다. 띵띵 소리가 나죠? 자, 그 다음에 화살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쭉, 예, 화살 끝은 촉, 화살 대, 화살 깃, 그리고 이제 여기가 명칭이 재밌는데요. 오니, 바로 여기로, 여기 보시는 시위에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해서 띄웁니다. 이렇게. 예, 이 시위를 띄우는 이 자리를 오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오른손잡이면 왼손으로 중통을 이렇게 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활터에서는 왼손을, 그러니까 중통을 쥐는 손,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면 왼손으로 중통을 쥐는데, 중통을 쥐는 손을 줌손이라고 부릅니다. 오른손잡이는 왼손이 중손이 되겠죠. 반대로 왼손잡이는 일반적으로 오른손으로 활을 잡으니까 오른손이 중손이 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요약이었고요. 요것만 들으셔도 될 것 같네요. 앞에 영상 다 치워도. 예, 그 다음에 이제 활터의 가장 큰 특징인 깍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깍지는 짠,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바로 깍지인데요. 국궁은 현을 당길 때, 이 시위를 당길 때 이 깍지를 이용해서 당깁니다. 현재 지금 보이고 있는 영상의 왼쪽, 요게 숫깍지입니다. 숫깍지, 발음이 안 되네. 숫깍지, 암수할 때 그 숫깍지, 뭐 요거는 암깍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활터에 오시면 어느 정도 활을, 시위를 당겨서 흔히 국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화살을 관역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활을 당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냥 깍지를 끼고 그 시위를 당기는 연습을 합니다. 뭐 이거는 활터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 활터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숫깍지를 끼든 암깍지를 끼든 하나의 깍지를 선택을 해서 그 깍지로 이제는 시위를 당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정해주면 쭉 그것만 써요. 이게 암깍지 쓰시던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바꿀 수도 있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이게 불편하고,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이게 불편하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바뀌는 경우는 없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바꿔도 되고요. 그래서 흔히 일반적으로 이제 강궁, 50파운드 이상 되는 그런 강궁을 당길 때에는 이제 숟깍지를 쓰고요. 이게 강한 활을 당기기에 편한 숟깍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이하 낮은 파운드는 암깍지를 쓴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뭐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확실히 센 활을 당기기에는 이 숟깍지가 조금 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만약 저라면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깍지를 쓸까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저는 암깍지를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요, 숟깍지를 끼면 이제 숟깍지 이렇게 낍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걸어서 요 가죽으로 빠지지 않게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요. 이렇게 끼고요. 그 다음에 암깍지는 이렇게 안 빠지냐? 예, 암깍지는 자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껴서
저한테 깍지가 좀 작아요. 원래 수깍지만 써서 요거 빌려왔더니만, 예, 이렇게 껴서, 예, 저한테 이게 좀 작은 거예요. 암깍지가 많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걸게 됩니다. 근데 수깍지를 끼면, 암깍지는 끼면 이렇게 돌리면 그렇게 스마트폰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수깍지는 요거를 빼고 써야 돼요. 그래서 번거로워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는 활터에서, 요새는 스마트폰이 필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텐데 좀 더 그렇게 되면 안깍지가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저 그래서 안깍지로 바꾸려고 그랬는데 안 바꿔지더라고요. 수깍지로 써버릇하다 보니까 이거 안 빠지나 또. 깍지가 안 빠지네요. 예, 그래서 이 깍지를 써서 현을 당기기 때문에 그 사법이 좀 다른 일반 사법들과 좀 달라요. 흔히 말해 이제 양궁사법이라고 하는데, 물론 양궁사법에서도 수많은 사법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여타의 사법들과 다르게 국궁은 굉장히 독특한 식으로 활과 화살을 잡아서 시위를 당긴 다음에 내보냅니다. 이거 안 빠지네. 됐습니다. 이렇게 안 빠지지 않아요. 이게 잘 빠지는데 이게 저한테 안 맞은 거라 그래요. 자, 일반적으로 활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무기입니다. 활과 활은 인류 공통의 무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활도 똑같아요. 활도 거의 뭐 이게 재질의 차이가 있고 강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거를 좀 조절을 해봐야 되나? 자, 이게 활이 있고요. 화살이 있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는 뭐 원시 부족이나 이렇게 문명이 고도화되지 않은 그런 애들은 화살을 파지를 어떻게 하냐면 요 오니에 혀를 띄운 다음에 이것을 잡아당길 때 같이 잡아당깁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 뭐 아마존의 눈물이라던가 뭐 기타 뭐 다큐멘터리 보시면 그 외국이라네, 그 이런 원시 부족 혹은 문명이 고도화되지 않은 곳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서 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잡는 게 하나 있고요. 정확한 명칭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이라고 부르는 그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거기는 화살을 정확하게 조준하기 위해서 혹시 보이시면, 예, 이게 보이시면 요 기준으로 국궁은 화살을 여기에다가 이쪽 어느 쪽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몸통 쪽에다가 시위를 걸어서 이렇게 당기는데요. 양궁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낀 다음에 잡아당기는데 걔네들은 손가락으로 혀를 당겨요. 그래서 두 손가락으로는 화살을 잡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손가락으로 혀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당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부득 이런 식으로 당기게 됩니다. 물론 요거에 대한 변주는 굉장히 많아요. 아바타에서 보면은 걔네들은 이런 식으로 당기더라고요. 하지만 손가락으로 혀를 당긴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존에 있는 그런 문명이 고도화되지 않은 지역의 약한 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원숭이나 새 정도를 잡을 수 있는 약한 활을 당길 때나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양이라고 부르는 그 지중해 주변 문화권이 당기는 그런 활도 결국은 손가락으로 당긴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몽골, 뭐 이런 중앙아시아, 터키도 이렇게 당기나? 터키 활도 뭐 이렇게 당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요. 는 깍지라는 보조 도구를 이용해서 당기게 됩니다. 깍지는 어떻게 끼냐면요. 수깍지를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현을 거냐면 영상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흔히 이제는 다 이게 손가락으로 걸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손가락으로 걸었는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겁니다. 깍지가 이렇게 있으면 현을 넣어서 이 깍지를 나머지 손가락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서 당기게 됩니다.
좀 더 당기기가 훨씬 편해요. 처음 깍지를 사용하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엄지손가락이 아프고. 그런데 이제 익숙하다 보면은 손가락으로는 당기기 힘든 활도 이 깍지를 이용하면 쉽게 당길 수 있습니다. 강한 활을 당길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국궁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양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활 바깥쪽 안쪽이 아니고 이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에서 시위를 걸기 때문에 아이고 이런 식으로 시위를 걸기 때문에 당겨도 화살 자체를 고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쏘기만 하면은 그냥 화살이 얹어지니까 여기서 그냥 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국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이게 만류에서 쏠라고 뭐 그렇다고 그랬나 뭐 잘 모르겠지만 요 화살 안쪽에다 활 안쪽에다 화살을 놓고 이 상태에서 시위를 걸게 됩니다. 이러면 특별한 게 없으면 이게 떨어져요. 이게 화살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활을 당길 때 이 깍지를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활을 당기는데 이 떨어지니까 살짝 틀어줘요. 이런 식으로 살짝 틀어져서 이 활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흔들려도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만류에서 쏘기 위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몽고 애들은 또 이렇게 쏘더라고요. 몽고 애들은 걔네도 깍지 같은 걸 써요. 깍지처럼 엄지손가락에 가죽으로 된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당기는데 걔네도 또 이렇게 당기대요. 그래서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국궁은 아무튼 활 안쪽에다가 화살을 놓고 온이에다가 시위를 걸어서 이 깍지 낀 이 손으로 현을 걸어서 이런 식으로요. 걸어서 당기게 됩니다. 아이고야. 당겨서 놓으면 슝 나가는 거예요. 때문에 요 숟깍지를 썼는데요. 암깍지는 빠져라. 자, 이게 암깍지죠. 암깍지는 이제 또 안 빠질 텐데. 예, 암깍지를 끼면 이것도 이제 똑같아요. 엄지 손가락으로 건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엄지 손가락으로 어떻게 걸었냐. 아까 숟깍지는 이런 식으로 잡아서 걸었죠. 근데 암깍지는 넣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거 엄지 손가락 바깥을 잡은 다음에 당깁니다. 그래서 암깍지를 사용하든 숟깍지를 사용하든 결국 마지막 모습은 엄지 손가락 혹은 엄지 손가락을 대신하는 그 깍지를 잡고 이렇게 움켜쥐는 자세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사극을 보실 때 그렇게 이렇게 당긴다거나 애들이 말이야.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당긴다거나 폼 잡느라고 아니면 이렇게 당긴다거나 이거는 다 고증이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깍지를 사용해야 되고요. 깍지를 사용 안 하고 당길 수도 있는데 거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깍지를 써야 당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깍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마지막 모습이 암깍지를 사용하든 숟깍지를 사용하든 결국은 이 4개 나머지 손가락이 이렇게 주먹을 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혀를 당기니까 영상에 얼굴이 다 나오면 안 될 텐데 아무튼 마지막 모습이 이런 식으로 되도록 이거나 이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되도록 마지막 모습이 이게 된 게 고증이 잘 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이 잘 찍혔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깍지손과 그리고 시위 거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